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김병민 비대위원의 발언을 제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온 거. 반발이 나오면 그냥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또 제지를 해버린 거. 그러니까 또 반발이 나온 거. 뭐 여기였을 테고 이거는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뭐 보시는 분들도 약간 위태위태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실명, 사진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쟁점은 많았습니다. 협의 여부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말은 좀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뜬금없이 전체 유가족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기 죄송하지만 말을 시작했고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협의 여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끊으시면 발언에 대한 대화가 굉장히 사회자의 일방적인 제지로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거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네. 2차 가해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평가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무리한 내용이지 아닌지. 저는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되고 뭐 진행자든 누구든 간에 생각하는 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토론자든 간에 자기가 말의 길을 쥐고 싶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진행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권한은 뭐냐면 말의 길을 진행자가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토론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결과적으로 그것이 편향됐다라거나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시청자들의 몫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이게 용해인 의원과 김병민 비대위원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가는 그런 방식 속에서 살짝 감정이 올라왔던 그런 측면들인데요. 용해인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아까 주셨을 때 하루가 멀다고 막말한다. 정부가 막말했다는데 어떤 내용의 정부가 막말했습니까?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하나하나 읊어드릴까요? 김성부 윤석열 비대위원은 정부가 대통령은 아니지 왜 않습니까? 메가리가 없냐, 당은 뭐 하냐, 장관도 하나 방어 못하냐라고 했었고 그 말이 참사 다음 공식적인 날 발언에서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사 다음 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아니, 의원님.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죽냐, 뇌진탕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의원님 그 말이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에 참사 그 다음 현장에 날 가셔서 현장에서 하셨던 나왔죠.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언론에 공개가 되었어요. 한덕수 총리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시민 분향소에 가서 분향받지 않겠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라라고 하니까 뭐 이제 잘 알겠습니다라고 30초 만에 돌아간 것. 그게 막말입니까? 의원님. 이런 것은 양경수 망언이죠. 잘 알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의원님. 게 망언이 아닌가요? 제가 개입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좀 감정적으로 된 면도 좀 없지는 않았거든요. 약간은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면이 되게 달랐던 건데 각자 이기고 싶거나 각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논점을 이탈해 가면서 서로 그냥 싸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그래도 좀 시간 지나서 금방 또 사그라들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풀렸기 때문에 뭐 과히 나쁜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 이제 그 활동했던 그런 기억이랑 경험이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의원으로 진출하도록 만드는 데 상당한 자양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조특위에 참여하게 된 게 용해인 의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식이 아마 느껴지실 테고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한 공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토대가 된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의 문제로 다루기보다 내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컸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의 그게 의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고 자양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이 시청자들께도 충분히 호소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윗사람이 그냥 뭔가 이렇게 점잖게 하듯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내 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 의원 개인에게 약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송대를 들여다 보이지 않아야 정책 협상에 능하게 되는데 그냥 다 드러내 보이게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뭐 너무 과하진 않은 형태에서 보여준 게 저는 용해인 의원이 가지고 솔직한 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게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다들 동의하세요. 원칙적으로 정치가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면 상당한 사실은 밑에 긴장감들이 흘렀거든요. 항상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 혹은 정치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연결되면서부터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목소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맞대응성 성격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이게 디벨롭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소리가 더 커지고 결국은 유족에게 상처가 되는 가해성 발언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봐왔습니다. 네, 시민
민주사회 대체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정치권에서 이런 막말들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한 대 때려놓고 너가 맞을 만해서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제가 수시로 강조했던 건데요. 민주주의 정치는 말의 정치예요. 예, 말의 싸움이에요, 말의 싸움. 예. 그리고 제가 백분 토론을 하는 중요한 이유도 칼을 들고 싸우거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다투고 경쟁하는 게 얼마나 민주주의 정치에서 핵심이냐라고 하는 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말의 정치를 하려면 상당한 유혹에 빠지는데요. 말이 칼처럼 되면 마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이라는 칼은 자기 입 안에도 상처를 내고 상대방의 마음도 상처를 내거든요. 말을 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상당히 햇빛과 같은 그런 존재, 우리가 햇빛 정책 얘기했을 때 상대방에게 막 내려쪘을 때 상대가 과마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그렇죠? 그 안에는 정서도 담겨 있고 논리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바로 민주정치의 핵심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의 말의 정치는 굉장히 저열해졌고 말을 칼로 만들어서 자기 입안에 모두에게 상처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연구도 있는데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마치 그분들만 극단적이어서 그럴 것 같지만 자신의 발언이 주류 정치 세력에게서 반영이 되잖아요. 또는 그들에게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사실은 비주류들이기 때문에 주류에 의해서 주류의 말로 바뀌는 것을 되게 효능감을 느껴요. 근데 현재 정치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예전엔 그나마도 그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쓰는 언어들하고 주류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가 많이 안 달라졌어요. 이건 단지 점잖지 않다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한테 효능감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미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사실 논의 속에 좀 더 얘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칙적으로야 동의하시니까. 하지만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극단적인 사람들을 주류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언어죠. 예, 정치의 언어. 정치의 언어라는 게 단순히 뭐 이쁘고 점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언어가 돼야 되고 공감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공감을 일단 누구에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당사자에게 해야 되거든요. 당사자에게 일단 공감하고 눈을 맞춰야 자신의 언어가 결정이 돼요. 그들의 그 희생자나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정말로 궁금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언어가 먼저 남아야 되죠. 그리고 그 언어는 이제 문제 해결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부가 입법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정치가 그래서 문제 해결의 언어로 전환되어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비로소 이제 두 가지 언어가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공감의 언어, 문제 해결의 언어를 우리 국회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국조가 합의돼서 뭔가 좀 굴러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방향에서 얘기를 한 것. 그게 좀 오늘의 토론의 골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명쾌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